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리니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솔브레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솔브레인이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굉장한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 같다. 그래서 또 밸류에이션이 일부 또 재평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솔브레인에 그 투자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그 내년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할 거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D램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영상을 말씀드렸을 때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낸드에 대한 투자의 수혜주들을 봐야 된다. 수혜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낸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을 예상을 합니다. 제가 했던 영상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인텔의 이제 낸드를 인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중화권 업체의 낸드 투자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치킨 게임이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가격 경쟁이 돼야 되니까 낸드에 대한 투자가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현업에서는 삼성전자가 연말경에 내년도에 낸드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낸드 관련된 장비를 많이 오더를 줄 분위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강화할 건데 현재 뭐 TSMC랑 대만의 TSMC랑 삼성전자만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기업들은 이 미세 공정이 필요한 뭐 칩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가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TSMC가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할 거고요. 결국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그 솔브레인의 반도체 소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솔브레인의 어떤 IR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솔브레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 이 사업부별 매출 비중에서 18년도만 보면은 이제 세미컨덕터가 한 60% 정도였습니다. 물론 19년도에는 좀 더 올라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자공시에서 처음 이제 그 분할이 된 다음에 사업의 내용 보시면은 분할이 돼서 7월 달부터 실적을 계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하기에 가서 보시면 반도체 재료의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71% 그리고 이제 가장 리스크였던 디스플레이 비중이 16%로 낮아져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반도체 소재 매출 비중이 증가한 이 상황에서 당연히 반도체 소재 비중이 높아지니까 PER로 생각하는 어떤 밸류에이션은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분기보고서에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면 분기보고서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 영업이익은 한 500억대를 했어요. 540억 정도 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게 되면 377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는 다소 비수기라고 생각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보면 내년에는 그 분기당 평균 한 400억대 그 지배주주 순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연간으로 이제 한 1,600억 정도 내년도 기준으로 한 1,600억 정도 할 건데 그런데 이 1,600억은 그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 투자가 많아지고 파운드리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그 투자에 따라서 여기 불산이랑 이제 에칭가스 이런 것들을 어차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를 써야 되는 파운드리든 그리고 낸드든 적층을 많이 해야 되는 낸드든 적층을 높이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D램은 그 보수적인 투자를 해서 그래도 40K를 투자를 하거든요. 심지어 이 전극재료, 방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이 로우 K 같은 경우는 하이 K랑 로우 K는 지금 분위기상 그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CMP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낸드 투자가 있어서 더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 기사 같은 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낸드의 어떤 고집적 고적층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미세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솔브레인에 점점 유리해지는데, 그동안 이제 분할되고 나서 실적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뭐 시장에서 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기 보고서에 이제 처음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래서 솔브레인의 어떤 시가총액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솔브레인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 1조 9,900억 정도,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당기순이익을 분기당 한 400억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다, 저는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2조라고 보고 나누기 한 1600 정도만 해도 지금 현재 12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실적을 추정하면 지금 현재 멀티플은 11배 가까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2배, 11배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가스 위주로 하는 회사이고 이것도 어차피 반도체 소재인데, 이 SK 머티리얼즈의 내년 실적 예상 PER은 14배, 15배입니다. 그렇다면 솔브레인은 현재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고 그 리스크였던 디스플레이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낸드 투자와 파운드리 투자로 삼성의 투자에 가장 수혜이고, SK 머티리얼즈 쪽은 SK 하이닉스가 뭐 이미 그 인텔로부터 낸드 공장을 사오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투자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어떤 그로스를 보게 되면 솔브레인은 굉장히 그로스가 있는데, SK 머티리얼즈의 멀티플 대비해서 어렴풋이 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한 12배 수준, 11.5배에서 한 12.5배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이제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개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소액주주들은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 공개 매수는 결국 이제 그 솔브레인 홀딩스 주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를 그 300만 주의 솔브레인 홀딩스가 솔브레인 주식을 가져가게 되는 대신에 신주 솔브레인 홀딩스 주식을 주겠다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최대 주주들만 아마 할 거예요. 최대 주주들은 이 솔브레인을 팔고 결국에는 솔브레인 홀딩스를 취득을 하면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어차피 솔브레인 홀딩스는 솔브레인의 또 주주이기 때문에 그 또 300만 주를 또 가져가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지배 구조가 최종 편성이 됐을 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솔브레인은 배당 성향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해서 모회사한테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배당 성향까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솔브레인이 지금 현재 다른 소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싼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반도체 소재 대비 밸류에이션이 싼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내년에 이제 그 낸드 투자랑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수혜이기 때문에 좀 대형 큰 시가총액이 큰 기업 중에서, 큰 IT 기업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